저는 일단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호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불호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잘된 판결이다 아니다를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굳이. 네. 이것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언론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어제도 너무 이상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뭐 재개발하는 거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재개발 지역에 이재명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머, 이재명, 어머, 큰돈 벌려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98년도부터 아파트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냥 뉘앙스만 풍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애초에 기소가 될 일이었는가부터 따지고 싶어요. 그거 플러스에다가 언론이 하는 행태가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을 나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반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가하는 이 언론들의 행태를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바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학교 폭력 수준이에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는 이 조직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작게 쪼가서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 한 주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람의 인생을 거의 파탄시키는 수준인데 언론조차도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폭격을 내하는 게 너무합니다.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재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정치인 지키자는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왜 국민이 정치인을 지킵니까?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재명이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기관도 폭력이고요. 언론도 폭력이고요. 이재명이 싫든 혹은 만만하든 그 이유는 알 필요도 없지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가 뭐다 하고 터진 녹취들 여러 개 들어봤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이런 거 좀 있었어요, 혹시? 들었던 얘기나 사건 중에서? 어제 저희가 다뤘던 건데 네. 여론조사 100% 가라로 하는 거. 그거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아예 퍼센테이지 찝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인데 김영선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여론 창작이야 이거는. 창작. 네, 그러니까 사기지, 100%.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 붙었고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네. 나도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다 떼거지로 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녹취. 그게 제일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예 이렇게 그리고 생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과학을 빌어가지고 뭔가 이제 공당에서 후보를 선출한다는 객관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그쵸. 의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순위라는 거는 권력자가 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훼손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이 선출돼가지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위에서 마음에 들면 찍어. 야, 그 숫자로 저 여론조사 만들어 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당대표 되고 막 된 거 아니에요. 근거를 대통령 만들어서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의혹이 아니죠. 불거지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기초자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 그럼 여론조사를 경마식으로 사실 많이 보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카톡으로 아름아름 돌면서 그 후보에 대해 뭐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이 됐고 실제로 공표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언론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본다. 아니 기자 선생님, 네. 기자 선생님 아닙니까?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진짜 어이없네. 아니 워낙 미디어를 잘 아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좀 봤잖아요. 가라란 말에 아예 등장을 하더만. 네. 아니 성적표 조작해서 엄마한테 들이댄다는 그런 귀한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 네. 개똥 같은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속을 나왔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몇 개를 줘낸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귀한 기자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안 씁니다. 이제 앞으로. 아니 선생님들 여기 네. 근처에 계시는 저는 분들이. 방송해야죠 이제. 기자분들도 좀 책무를 다해주세요. 이거 방송에서 우리가 학원을 떠들면 뭐합니까? 다음날 이상한 기사 저 방송인이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이야 연예인. 연예인이야. 근데 여론조사협회에서도 그 뭐 네. 성명 비슷하게 해명을 내놨더만요. 우리는 아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뭐 ARS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뭐 직접 뭐 직접 전화해서 면접 방식도 하고 뭐 하고 한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많이 봐야,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봐줘야 될 수밖에 없어. 이제 구독자가. 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되게 뭐 특종이나 단독이나 그리고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조가 그렇죠. 여론조사 업체는 뭐 명태균처럼 만약에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언론사한테 주고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맞아요. 되는 형식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정치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아예 조사를 선관위에서 그냥 공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타당하게. 만약에 이게 예. 여론조사 방식을 뭐 문항을 바꾸네, 면접으로 하네, ARS라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자체로 문항 어떻게 뭐 바꾸고 앞뒤로 넣어서 유리하게 만들고 이거는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보들이나 여기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담겨진 사람들한테서는 그거를 계속 그런 유혹을 느끼겠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제 당원들의 그런 뭔가 분위기 그런 것들을 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그래서 약간 시스템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좋았다. 예리했어? 멋있다. 너무 좋다. ARS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그런 제가 생각을 물레동 이제 팬들이 뭔가 이제 생각 반하는 게 못했는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지금 생각도 서로 못했었어.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팀워크는 정말 국내 최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네. 하시나. 아니 근데 저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세 분 다 지금 연령대가 최영진 씨가 셋 중에서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생년월일 공개 가능하신 거죠? 예. 네, 86년생. 86년생이신 네. 거죠? 전 안 가능한데요. 아, 근데 저보다 누나잖아요. 누나 아닌데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야양만아. 나보다 어려요? 너보다 어리다 이자스. 아 이 진짜? 넷 중에서 저만 40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은 30대다 보니까 네. 30대는 그 정도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이번 주에 또 갤럽 조사를 봤더니 연령대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20대의 지지율은 10%. 30대는 8%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우리가 4050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분율로는 20, 30대가 지지율이 더 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거는 뭔가 주말에 장애 집회를 가면은 20, 30대 솔직히 못 잘 나와. 안 보이잖아요. 못 나와.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바빠서. 전날 신청 가서 그런 거예요? 야, 너 저 왜 여자랑 나와? 술 처먹을 시간에 나가가지고 좀 불편한 목소리도 좀 내고 임마. 농담이 그게 아니고 자 이걸 또 얘기하는 나 또 예리하다. 아, 잠깐만. 또 아, 한번 긴장돼요. 예리하고 퇴근한다. 자 이거를 바꾸려면 네. 사회적인 시스템, 대한민국의 시스템도 문제야. 20, 30대가 취준하고 알바하고 네. 대학 다녀서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고 맞아요. 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직코가 석자야. 그렇다고 정치인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는 걸 이 몇 년 동안 경험해 봤느냐? 솔직히 경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지금 내가 내일 자체가 너무 바쁘고 나가서 내가 무언가 목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안 오니까 네. 안 나가는 거죠. 나갈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제가 제 인생에 이제 그 늘 얘기하지만 반은 지금 축구 채널에서 정몽규 회장 그러니까, 까는데 네, 쓰고 맞아요. 반은 윤석열 까는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구 팬들의 이제 그 대다수가 뭐 20, 30대 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유럽 네, 축구 좋아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네. 처음에 이제 정몽규 사태가 터지고 아시안컵에서 실패하고 뭐 올림픽 못 나갈 때 엄청나게 불같이 끓었어요. 근데 지금은 축구 팬들이 오히려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로 덮이니까 그렇지. 유럽 축구도 안 봐. 그렇지. 근데 왜냐면은 효능감이죠.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그렇지. 정몽규 바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안 바뀌고 오늘 또 사선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그럼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더욱더 저희가 사는 시대보다 공정과 상식을 더 중요시하는 친구인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집회 가서 목소리를 내면 바뀌겠느냐 이게. 그런 효능감이 전혀 안 보이니까 예리하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나 더 하고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이거 더 낫다는 거죠. 축구 팬들도 마찬가지. 와. 아예 축구를 안 봐버리고 내가 저 시간에 다른 재미를 추구하겠다. 네. 이런 걸로 가니까. 근데 아마 근데 윗세대들은 뭔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사회 참여적인 문제의식이 우리 세대보다 좀 부족한 게 아니야?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치환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는 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하냐는 문제들을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갔을 때 5, 60대 세대분들이 많으신 거는 그분들은 해보신 거예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빠르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라라는 성공의 경험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나가게 되고 나라도 머릿수 채우자 하고 나가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들도 다 토요일 날 쉬고 싶은 거 맞거든요. 네. 날 추운 거 맞고. 근데
근데 이 젊은 분들은 아직 그거를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가다가 우리 엄마가 길에서 다 치워지지 않은 제설되지 않은 그 길에서 넘어졌어. 그런데 분명히 행정을 잘하던 정치인이 있었을 때는 눈이 금방 녹았었는데 그때는 안전했는데 넘어졌어. 혹은 전등이 지금 우리 길에 깜깜한데 왜 몇 주가 지나도 안 바뀌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정치다. 이게 행정이고 내 한 표가 이것을 바꾸는구나라고 네. 느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는 정치고 정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와는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내가 움직여야겠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 에너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거, 그 접전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시는 것도 이름 뭐죠 채널? 여의도연 물레. 네, 요런 것들이 여의도연 네. 이런 여의도연 방송이 물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같은 거 보시잖아요. 축구 같은 거에서 따라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최영진 씨 따라서 오는 네, 팬들이 맞아요. 많은데. 경제에서 네, 따라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다른 데서 활동하던 이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 좋다. 미디어 비평 어떻게 이런 진짜. 해설이 가능합니까? 와, 진짜로 축구와 똑똑해. 경제 팬들을 물레동으로 모으는 이야. 마법 같은 일을 벌였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네. 저희도 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해도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막 준비하는 자료나 그런 뭐 웃긴 이미지나 짤이나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젊은 층을 타겟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젊은 층 그쪽을 타겟으로 많이 해서 그쪽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도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좋은 기획도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기추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저라도 시청자라도 기추자 월드 볼 것 같아. 나도 맞잖아 그거는. 자 물레동 보시는 분들 다 절로 가세요. 아니, 기추자 월드. 아니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나 세 분은 집회를 이제 직접 나가본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어내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네. 우리 명민주 씨는. 네. 집회 옆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광화문에서. 우리 왠지 학원 다닐 기자님은 당연히 개인적 경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박근혜 때 매주 나갔었고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도 한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이제 분위기가 어떤가도 궁금했고요. 네. 현장을 보기 위해서 네, 갔다는 네, 네. 말씀이시고 여하간 이제 그 우리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니까 네. 최근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축구 팬들도 경제 팬들도 가볍게 시사를 접해야 되다 보니까 그 뉴스를 읽으면서 뭔가 그들도 화날 수 있는 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영진 씨가 볼 때는 나를 최근에 가장 화나게 만든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까 전에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뭐 국정농단, 그러니까 뭐 그 공천 개입 여러 가지 큰 건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부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모든 게 담겨 있고 또 일반 국민이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뉴스가 저는 골프라고 봐요. 자, 그때 대국민담화 이제 사과하고 뭐 골프 친 거 걸려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이제 골프 배웠다고 네. 했는데 이게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일단은 구라쳤습니다. 8월 달부터 계속 YTN 아나운서가 어휘에 좀 정제된. 그쵸. 자기가 한 얘기에 반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네, 일단 거짓말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친 거 보면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도 골프를 쳤어요. 네네. 지금 그거를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보는 자세가 드러난 겁니다. 안보 위협이 있는데 가서 골프를 쳤단 이런 말이죠. 날 어떻게 칠 수 있는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언론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보는 태도도 하는 게 있습니다. CBS 취재기자 그 입틀막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야, 그 앞뒤로 이제 국민들이 골프장 예약했는데 그거 그냥 무차별적으로 취소시키고 그 카드 타고 그냥 한가운데 가로질러 갔잖아요. 이게 또 국민을 보는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1년에 이 하나의 방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하고 막 민폐고 다 이런 게 들어갔는데 방점 찍는 게 네. 홍초로라든지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에 골프 치고 부사관 했는데 뭐 눈물을 흘렸다 뭐 그 홍초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이상의 스포츠다 이런 개소리 늘어놓잖아요. 네. 과잉충성심, 이 관료 조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심이 너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일련의 골프 사건이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진짜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최영 씨 골프 얘기했는데 저도 예. 이제 기자지만은 언론이 사실은 이 사안을 대통령실에 해명을 안 와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뭔가 골프를 치기 위한 예행 연습 정도로 설명을 하면 합리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본질을 일부 가린 측면도 좀 있어가지고 기자로서도 안타까웠는데 기추아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들에 어제 대해서는. 기사 하나 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 8월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번 다른 방송에서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제가 비판했던 기사였어요. 뭐냐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를 그대로 받아서 기사를 썼겠죠. 근데 저는 이 안보와 함께하는 휴가가 진짜 휴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휴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골프를 쳤고 2달에 한 번씩 쉬는 그 골프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그 기사 보잖아요. 장병들이 울었대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네. 정말 국민을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본다. 너무나도 우습게 본다. 진짜 우리가 이른바 말하듯이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플러스 언론들도 공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맞아. 사실은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은 되게 그 금과 옥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반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요하죠. 언론한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로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골프 보도도 그렇고 그런 오류 사항들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니까 과연 그 대통령실을 대리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입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기자들도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명준 씨?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무언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모면하기 위해서 무언가 합심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바쁜 건데 약간 기류의 그 변화는 있는 거는 처음에는 그래도 거짓말을 어느 정도 정성스레는 치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어느 기준을 정도. 얘기한다거나 어느 예를 정도. 들면 근데 경선 이후에는 뭐 예를 들면 안 봤다라던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정진석 나와서 하는 거 보는 거나 공짜로 뭐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그냥 딱 거짓말하고 맞아. 나중에 뭐 바뀌면 뭐 그런가 보다 거기서 거짓말 또 해요. 네. 근데 본인도 알아. 이게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이나 뭐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물레동에서 조롱을 했습니다만 스포츠 그 이상의 스포츠다. 네, 맞아요. 전 뭐 스포츠 브랜드 문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조롱을 했는데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인다 이 정도는.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왜 구라를 치는 것 자체가 이 구라 하나가 진짜 엄청난 건데 이제 너무 일상화되지 않았나? 구라를 치는 데다가 남 탓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구라를 치고 남 탓할 때 어제 김용현 입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라는 네. 말이 나온다. 자주 놀라- 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근데 마지막에 사과했습니다. 네. 그게 자기는 그냥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꼭 노무현 대통령이 쳤다는 건 많이 아닙니다. 쳤다는 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한 건 아니다. 예. 그게 진짜 무슨 그것도-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좀 약간 모욕감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해도 너무하다. 거짓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의 있게 거짓말 하든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사회는 신뢰로 돌아가잖아요. 사실 신뢰가 네. 가장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 네. 신뢰를 베이스로 해서 다 돌아가는 모든 게 건데 다. 네. 그 신뢰를 가장 지켜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고 그 공공 전체 시스템의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정점이 그죠. 네. 대통령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나 뭐 다른 사건 다 봐도 조그만한 거짓말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양심적으로 사퇴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예전부터 취임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취임 전이죠. 지금 드러나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 아닌 거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신분으로 네. 전화를 먼저 걸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 가지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제는 무슨 생각 드냐면 먼저 건 게 맞을까? 그런 의미까지 갖게 그래, 된다. 진짜 예. 조선 얘기를 했을까? 깔려 있어 그게 기조에. 그 이게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거 그렇죠. 못 믿는다는 예. 거잖아요. 내가 내 대통령 불신. 그러니까 네. 대통령 그 정치인 고위 관계자 이거 다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런 뭐라 그럴까? 너무 말을 네. 길게 하니까 형 어렵다. 그러니까 연장해서 제가 받아서 좋아. 말씀드리면은 좋아.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자산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가 윤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결국은 신뢰의 문제 같은 것인데 그런 기초가 뭔가 흔들거리는 느낌. 완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보수 진영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도 과거에 느꼈던 도덕과 윤리의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명민주 씨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방송하면서 나한테만 말 거는 거야. 우리가 나 어려워. 우리 박규영 앵커가 뭔가 그 처음에 한 줄 던지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봐.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둘 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겪는 줄로 서로를 막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지? 차라리 아니, 왜- 쪽을 봤으면 좋겠네. 뭐 이런 왜 거. 그러냐면은 명민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진영의 행보에 대해서 그 물레동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아까 그 앞에 있던 불신의 문제를 네.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뭐 어떤 재청을 좀 드리는 건데 뭐예요? 저도 무슨 맥락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징이 네. 그 매일매일 평론이 이제 같은 내용도 바뀌어요. 유연해요, 저. 유연하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 구체적인 사안 이거였던 거예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가지고 네. 뭔가 좀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두 분이 다투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누구 하나 이렇게 편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명민준 씨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것 같아. 네. 네가 한 말 내가 고셔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렇게 막 망가지면서 보수 개멸 막 그런 얘기했었잖아. 맞아. 아, 인사들 막 예. 다. 그 보수 개멸을 위해 등장한 거 아니냐. 맞아. 그런 얘기. 약간 그거는 셔츠로 맞아. 나갔는데 예. 그게 이제 약간 앞뒤 컨텍스트가 조금 잘못 나가긴 했으니까 네. 굳이 지금 뭐 그런 음모론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 게 윤석열이 혹시 엑스맨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진짜 관점에서, 어떤 특명을 받고 네. 적진으로 논개 정신으로 들어가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 하나 하자. 이거 물레동에서만 하지 않아요. 이런 음모는 물레동. 아니 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시판 진짜. 논란의 경우에는 아니 네. 너무 매일 그때 뭐 잼버리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막 따지고 들다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게 터져. 맞네. 나 그러니까 마음 예전에- 동한다. 예전에 뭐 있었는지를 다 까먹게 돼. 그리고 네. 되돌아보면은 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엑스맨일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기자님, 네. 김건희 당시에 녹취에 내가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됐네. 엄청 좋아하고. 모든 의문이 풀렸어. 그러니까 이런 상상까지도 해보는 거지. 그런 상상을 할 네, 정도로 이제 진짜로. 된다는 건데, 네. 아니 저는 이제 기춘하님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신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뭔가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일부는 한동훈 대표는 왜 가족이 썼는지 혹시 본인이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냐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 한동훈 대표는 직설을 피하면서 이건 뭔가 용산에서 자기를 날려버리기 위한 방책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발언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정답이란 게 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를 향한 요구든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떠들어도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한동훈 그 문제에 대해서. 네, 한동훈 네. 대표가 지금 취했던 모습들은요. 저는 리더가 자신이 딱 밝혀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리더 자리에 있으면은 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동훈이란 사람은 걸어왔던 길이 너무 꽃길이거든요. 단 하나도 자신은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공짜로 얻었어요. 법무부 장관도 그래요. 대표도 그래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멋쟁이처럼 입고 계시고 싶겠지만 리더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자신이 가족이 얽혔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다 정황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자기가 뭐 인정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뭐 어떻게든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네. 너무 그냥 멋들어지게만 있고 싶으니까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회 없어요. 한동훈은. 이미 한동훈 그 이렇게 끝날 기차 거예요. 떠났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일을 키운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훈이 이야기하고 또 한동훈 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용산의 오더로서 막 떨어져서 일이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거와 상관없었어요. 그거를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제 재기불능 끝.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영진 씨가 축구 전문가기도 하니까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정부도 나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축구 팬들은 지금 이제 그 축구협회 회장을 둘러싼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대처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대처. 네.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도 조사에 들어갔고 네. 그 결과 이제 27건의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문체부 그리고 이제 국감도 했고 그때 축구 팬들이 응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축구협회 저렇게 두면 안 된다. 맞 그런 얘기도 비슷하게 했죠. 코멘트도 네.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이제 제가 모든 축구 팬들을 대변할 수 없지만 여론을 보면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축구에 나서는 거는 좀 비판적이에요. 왜냐면 인기 끌려고 저 국회의원이 나가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만큼은 많이 응원했어요. 문체부라든지 뭐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저 멘트라든지. 왜냐면 정몽규 회장이 좀 깊은 얘기지만 정몽규 회장이 이제 피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정부나 이런데 우리 건드리면은 저 우리 피파 형이 와가지고 월드컵 못 내보낸데 이렇게 협박을 해요 축구 팬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이번에 축구 팬들이 응원을 했어요. 야 문체부 잘한다, 막 힘내줘라, 뭐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했다, 네. 국회의원도 좋다, 국감. 근데 결국엔 바뀌는 게 없다. 아무리 국가기관이 저렇게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감사원까지 이제 맞아요. 지금 네. 사정기관 쪽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응원은 보내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바꾸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말을 하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아 한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대통령의 발언이 없어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축구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우리가 죽어나가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아무튼 축구 팬들은 이렇게 응원은 보내지만 크게 믿지 않는 이 국가기관에 그런 분위기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명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관련된 현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90점이라는데 왜? 90점이라잖아. 끝날 때가 되니까 우리 특화된 질문 하나씩 던져주는 나 축구 너 경제. 나 이거 하고 간다. 저 가야 되게 돼요. 유의미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내 그 특기를 맞춘 거구나. 아니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낮춰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경제 사이드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증권 방송 한 게 경제 방송 한 게 13년 차예요. 13년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게시판이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으면 누가 되든 어쨌든 거기는 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야. 일단 왜냐면 돈 관련된 거 뭐 그런 성장 관련된 거 이런 거니까 일단 원래 그렇겠죠, 기존은 당연히. 보수인데 지금은 저 뭐 할 때 한 10,000명 한 20,000명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공접이 다 윤석열 욕이에요. 진짜로? 경제 방송이.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매일매일 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거기서 같이 호흡을 하잖아요. 이 정도 이분들이 돌아서면 진짜 경제, 뭐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망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서울의 특정 부분만, 특정 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나머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PF 터지고 뭐 이거 엄청 많습니다. 롯데도 이번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예리해? 너무 멋있어. 어쨌든 결론은 그쪽 여론이 바뀌는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래서 물레동 들어왔구나. 뭔가 바뀌는 거 보고 이 시류에 내가 합류해야지. 어쩐지 이 새끼 예리하다. 누가 자꾸 나한테 노를 줘. 물이 들어와. 그래서 빨리 져야지. 난 졌기만 하면 돼. 잘했다. 네, 지금 명민주 씨는 그렇습니다. 다음 방송이 있어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인 관계로 먼저 이제 일어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진행을 마저 하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 다 됐는데 마지막 남은 기회만 좀 하고 마무리 아름다운 질문들이 좀 한두 가지 있어요. 그거 저기 뭐야 홍보 좀 많이 하고. 나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가야 돼. 나 거기 저기 경제 채널. 아니 뭐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고요. 명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물레동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이제 공들이면서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도 방송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작게는 우리 사회 뭐 정치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좀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더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최영진 씨도 방송 시작했을 때 뭔가 원대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축구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정몽규 회장을 아무리 비난하고 위법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뀌는 게 어디로? 아씨. 문이 어딘데? 단발을 놓고 갔어. 예, 바뀌는 거가 이제 못 느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분노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비판해도 나온대 회장에 또 그리고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리 울분을 토하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력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무너뜨리기 전까지 이 무거운 뉴스를 우습게 전해드리자. 웃으면 오래 갈 수 있다. 이 정권 무너뜨리기까지. 솔직히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그래도 좀 좋은 세상 오기를 좀 해보자. 이런 지금 좀 원대한 목표가 있죠. 네. 네. 그 연장선 사실은 기추자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은 방송을 좀 깔깔거리면서 뭐 하하호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지나자는 그런 정신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실제 방송의 목표가 그러합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까 축구 팬들도 우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장 실망할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그 힘이 굉장히 오래가지를 못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웃어야 잘 버틸 수가 있는 거라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정권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가 분명히 끝냈을 땐 세상이 되게 달라질 거라 기대했는데 네. 이럴 수가 5년 다음에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길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힘 우리가 계속 길게 보면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그건 결국 웃음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슈를 가지고 깔깔깔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깔깔깔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지향을 하는 거죠. 네. 네, 정말로 이제 세 분 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방송도 좀 이렇게 좀 더 재밌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세 분처럼은 못 웃길 것 같아요. 기자님 이미 시작할 네. 때부터 재밌어요. 그래요?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거 좀 멘트를 좀 바꾸셔야 돼요. 비상구 뭐 없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듣는 순간 비상구로 나가고 싶어져요. 아니 근데 되게 이제 네.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정치 비상구를 첫 회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옆에서 하신 분이 최영진 씨예요. 이 정치 비상구의 월요일에. 첫 멤버가 저였어요. 첫 방송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괜찮아요 시간이? 아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방송하고 30분을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 한 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와 제가 이제 원래 YTN 이제 잘리고 나서 네. 축구 쪽이나 이제 예능 쪽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사랑 담을 쌓았는데 여기 딱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어디 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진행 첫 방이고 뭐 어색하고 저는 뭐 더 이런 게 훨씬 더 수준 이하였죠. 아니, 네, 비교가 그렇게 안 되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와 내가 이거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겠다 이런 데 끼려면 그래서 지금은 좀 돼 있으니까 아 맞아요, 돼 있어요. 보니까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좀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청탁을 선생님 저도 네.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 기초자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영진 씨 이제 가장 화난 뉴스 듣다 보니까 네. 기초자님 같은 경우에 계속 뉴스 추적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화났던 뉴스 뭔지. 네. 있습니다. 저 지금 불을 뿜는 거 하나 있는데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얘기 되겠습니까? 네. 제가 특정 선생님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특정 언론사 네, 얘기 안 할게요. 제목만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목이 이래요. 야, 너 종부세 내? 성공했구나. 축하해. 썸네일 봤어. 예. 집값 폭등 환호한 종부세 대상자들 4.8만 명 늘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진짜 개 빡쳐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쫙 검색을 했어요. 키워드는 눈물, 폭탄입니다. 이때까지 종부세와 눈물과 폭탄으로 그 얼마나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죠. 뭐 축하해? 너 성공했구나? 이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났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는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치라는 게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자꾸 팍팍해. 그러면 뭔가 큰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혐오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국회의원 다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로 언론이라고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이 자식들아. 너무 화가 나요.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언론인이 아닙니다.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또 화가 너무 났던 기사가 뭐냐면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들을 강행해서 이 야당 이 녀석들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양곡법, 뭐 농업 재해 대책법, 그러니까 재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거나 이런 그 법들을 내용을 뜯어보니 그런 내용
뭐를 강행했다는 거, 뭘 독주했다는 거예요. 뭐가 독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오해하기 쉽게 포장을 했으니까 너무 화나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실물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부분 이런 법안이라는 거죠. 맞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네. 민생은 뒷전인 민주당이라고 소제목을 따놓은 거예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안에가 대부분 민생 관련된 제 법안이에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왜- 거부를 한제 제 말이. 새끼. 선생님,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지. 제 말이 거부권을 네. 그렇게 남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 지점이 더 크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도 특별판을 하는데 그 사실은 6일 동안 정치 얘기만 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 주제가 명태균 게이트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이 지나가는 현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기초자님 얘기해준 여러 사안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차곡차곡 짚고 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했던 게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도 언론인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머리 박으세요. 용서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물레동의 어떤 네. 기치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다루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그쪽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의원의 그 의원들이 일부러 그 불을 내 가지고 네.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와가지고 불 끄고 가니까 야, 잘 끄네 하고 이제 칭찬했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양태가. 네. 저희는 좀 그런 뉴스를 좀 다루고 싶다. 네, 그런 또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알겠습니다.